일반인들이 사혈요법 명인이라고 이제 이렇게 명인이 있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사혈요법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쉽게 좀 저희가 좀 그러니까 이 공부의 핵심을 이해하시면 돼요. 네. 이제 핵심이 뭐냐면 책에 보면 우리 몸은 붙어 있으니까 하나의 생명체가 아니고 작은 미생물의 집합체다. 그렇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그 한 마리 한 마리마다 모두 독자적 생명체인데 우리가 사람도 8, 90세 살면 노인은 죽고 자식이 그 자리 메우고 이게 반복되듯이 우리 인체도 현대의학이 지금 한 120조 마리 정도 체세포 개체수가 된다 그러는데 한 마리의 수명으로 보면 약 45일에서 80일이거든요. 세포가. 예, 세포가요. 그렇다면 이제 핵심은 뭐냐고 하면은 결국은 정상이라고 하면 90살 먹은 사람이나 10살 먹은 사람이나 우리 인체는 45일에서 80일 이내 세포만 붙어 있어야 돼. 그렇죠. 어. 말씀이죠. 네. 그럼 계속 바뀌면 그 말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우리가 120조 나누기 45 하면 하루 그만큼 태어나고 하루 그만큼 죽어야 된다는 거라. 고정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 논리를 아무도 아니라고 반박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게 나타난 근거니까. 나타난 근거죠. 예. 그럼 우리가 정상이라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 비정상이 되는 게 바로 질병이라. 원래는 그게 정상인데 자연의 순리법이고요. 근데 내가 우연하게 사람이 이제 어떤 공부를 할 때 이게 크게 깨우치며 환희를 그렇게 느껴가지고 깨우치며 순간이 있어.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게 뭐를 가지고 의무를 갖게 되느냐고 하면은 예전에 내가 처음에 이제 산에 들어가서 벌을 산에 가서 우연히 한 통 받았는데 그놈을 먹이려고 보니까 아무런 벌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라요. 그래도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고 하면은 책 사다 보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책을 읽어보니까 벌 한 통에는 약 3만 마리에서 5만 마리가 사는데 한 마리가 갓 태어나서는 집안을 청소하고 새끼 키우는 일을 하고 청년기에는 꿀을 따오고 노년기에는 군사벌을 하는데 이게 그 활동하는 기간이 45일밖에 안 돼. 그러면 이 말을 역설적으로 하면 3만 나누기 45 하면 하루 그만큼 태어나고 하루 그만큼 죽는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책에는 거기까지 나왔는데 우연하게 이제 어떤 학문이라고 하는 게 한번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되면은 그러면 겨울에 여왕벌이 활동을 하지 않아서 새끼를 안 낳는 기간이 그걸 우리가 동년기라고 따지면 몇 개월일까? 그건 한 5개월 되지. 꿀이 들어와야 알을 놓고 하니까요. 4개월이든 5개월이든 뭐 정확한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고 5개월 하면 150일인데 그럼 150일이면 벌이 다 죽고 없어야 된다는 의문점이 드는 거라. 그렇죠. 한 마리에서 이게 45일이다 가면 벌통에 벌이 한 마리도 없어야 되는데 겨울에 동면 벌이 봄에 되면 그 숫자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라 대부분은. 그게 진짜 의문이었죠. 네. 그래 그 의문을 따져보니까 의문의 해답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겨울에 활동을 하지 않고 동년 수면기에 들어가면 45일에 적용을 안 받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동면 상태에 들어가 버리면 정상적으로 먹이 활동을 할 때는 수명이 45일인데 먹이 활동을 하고 활동을 할 때는 45일인데 그거를 나는 이제 잠자는 상태다 해서 이제 동면 아니면 이제 수면 그러는데 그때는 45일에 적용을 안 받는 거다. 그렇게밖에는 답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나야 이제 뭐 끊임없이 어떤 그 명상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 나가니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개구리도 동면을 하고 뱀도 동면을 하고 곰도 동면을 하고 심지어 어떤 물고기들은 10년 동안 동면 상태에 있어서 물에다 집어넣으면 깨나고 물박이미 같은 건 100년 동안 하고 100년 동안 수면 상태에 있다가도 물에 집어넣으면 불과 몇 분 만에 깨나갖고 걸어다닌단 말이에요.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공부의 시초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책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태초에 하나의 작은 미생물이 태어나서 하나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수많은 미생물자리
미생물들이 태어났는데 서로 역할 분담을 하면서 공생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진화 과정의 시발점이 됐는데 그 생명체가 접하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살아남기 편한 구조로 육체가 바뀌어 나간 것이 지금 외형이 다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따지니까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생명체들은 조상이 하나라는 얘기가 돼요. 그걸 갖다가 계속 명상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그러면 그래도 현대 과학자들도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심지어 멍게가 우리 조상이다 그러잖아.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의문이 가. 그러면 우리 인체 120마리나 되는 생명체들도 그런 생명체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인체도 그런 기능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제 의문을 갖고 풀어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가느냐. 그럼 우리 인체에 어느 생명체가 수면세포일까? 동면세포일까? 하고 따져보니까 결국은 벌이 새끼를 안 낳고 이제 알을 안 놓는 직접 원인은 그놈을 키울 영양분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안 놓는 거거든. 근데 그 마지막 정리로 요점 정리를 하니까 혈관이 막혀서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세포가 동면 상태로 빠지는 거라. 수면 상태로. 그래 그 세포 이름을 뭐라고 짓까 하다가 내가 여기 고향이 금산이라 인삼을 떠올려 가지고 그걸 수면세포다. 말 그대로 수면세포라고 하는 건 잠자는 세포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수면세포란 말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저도 궁금해서 수면세포가 뭘까 하고. 그래도 그 용어는 뭐 기존에 있는 용어가 아니고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진 세포라. 이게 잠자는 세포다. 그러니까 이거는 활동을. 수면세포라면서 이름을 주셨군요. 네, 그렇죠. 그냥 일방적으로 진 거죠. 내가 그냥 용어 표현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름을 진 거죠. 이렇게 수면세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잠자는 세포니까 그렇죠.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서 활동하는 세포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병이 들고 노화가 오는 건 이 수면세포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노화가 오고 질병이 오는 거라. 이해가 가나요, 이제? 이해가죠? 네. 그럼 수면세포가 된 직접 원인은 뭘까 하고 보니까 세포가 분열하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소화시켜야 되는데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은 혈액을 통해서만 공급되고 네. 혈액은 혈관을 통해서만 공급되는데 혈관이 막혀버리면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세포 분열 기능이 정지돼서 세포가 수면세포로 바뀌어버리는 거라.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벌이 아니면 뱀이, 곰이 그런 생명체들이 때로는 몇 년, 100년까지도 동면 상태에 있다 깨나고 우리가 씨앗을 봐도 100년을 땅속에 묻었다가도 지상의 환경만 바뀌면 촉을 떠서 올라오는데 우리 인간도 그런 기능이 당연히 같은 종류라고 하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걸 무엇으로 실험을 해볼까? 이제 내가 어떤 이제 풀렸네. 의문을 풀려고 하면은 이제 실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 실험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내가 이제 환자를 내 손으로 직접 이렇게 초창기 치료할 때만 해도 그때는 요즘같이 수술이 발달 못해서 여자들이 복강경 수술하면은 여기 흉터가 컸어요. 그래갖고 막 손가락처럼 이렇게 올라와서 빨갛게 해서 보기가 흉했거든. 근데 그거를 따져보니까 그게 왜 흉터가 컸을까 하고 따져보면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면 세포가 계속 바뀌면 흉터가 그렇게 크게 남으면 안 되는 거라. 이치적으로 생리이치를 접근하면은. 그런데 이게 수술하고 이렇게 째면은 말초 모세혈관이 다 연결될 수가 없어요. 이게 꼬매놓으면은. 그럼 거기서 새어나온 혈액이 이게 응고가 돼가지고 핏기를 막으니까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이게 노후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새로 분열된 세포가 챙지를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흉터가 없어지지 않았다. 이런 답이 나오는 거라. 그러면 거기를 막고 있는 이게 혈전 어혈을 빼보면 세포 분열이라면 흉터가 없어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답이었는 거라. 근데 그 당시 내가 이렇게 복이 있어서 그런지 어떤 처음 만나는 환자들을 하면 내가 이렇게 의문에 대한 나야 뭐 책을 보고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걸 생리치로 접근하니까 내가 이런 생각인데 요거 빼보면은
이 흉터가 없어질 것도 같은데 한번 해보겠느냐 그러니까 그러자고 그래. 뭐 자기도 뭐 손해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빼니까 없어져. 한 95%가 없어지는 거다. 그래, 맞다. 그러면 내 공부가 그러잖아.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는 그 생명체가 현재 접하는 그 환경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깨우쳤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럼 우리가 간세포, 신장세포, 장기세포, 눈세포, 힘줄세포 모든 세포들의 환경이 달라. 또 외형도 그 환경에 살아남기 편한 구조로 우리가 육으로 보면 바뀌어 있지만 그게 조상은 하나라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신경세포가 됐든 신경세포, 피복세포가 됐든 간세포가 됐든 그게 스스로 세포 분열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해주면 노후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분열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핏길을 이제 열어주는 것이 관건이다 하는 이제 답이 거기서부터 산출이 나온 거지. 제가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궁금했던 의문을 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저도 직업이 사실은 제 원래 직업이 간호사입니다. 간호사인데 나중에 말씀해주세요. 그래 이제 그렇다고 하면 어디가 됐든 피만 돌라고 하면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부딪힌 게 그거다. 이게 분명히 되는 이론인데 어떤 사람은 빼보면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의문이 뭘까? 이제 그렇잖아. 뭘 하다가 이게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이제 또 의문을 갖는 거라. 그러면 이제 그 해답을 풀어보니까 어떤 답이 나오느냐. 우리가 뼈 조직, 신주 조직, 근육 조직, 인체 모든 조직이 다르다고 하는 거는 그 생명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이 다르다는 얘기가 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각 세포 조직이 다르다고 하는 거는 그 생명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이 다른데 그 세포가 분열하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이게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 이제 이런 답이 나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영양분을 한번 넣어줘 보자. 하고 이제 저분에 들어가니까 우리 몸에서 필요한 영양분들을 도대체 만들어지는 원리가 뭘까가 의문이 간 거예요. 우리 몸에서 영양분이 어떤 생리치로 이게 만들어지냐. 근데 책에 내가 우리 인체는 먹이사슬 연결고리다. 미생물의 집합체고 먹이사슬 연결고리다 하면 앞생명체가 먹기 전 영양분이 성분이 다르고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성분이 바뀌면 그 바뀐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생명체가 한 장기 집단을 이루고 이루고 사는 게 먹이사슬 연결고리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래 이제 그거를 그렇게 정리한 게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고체인 음식을 먹으면 미생물들이 그걸 갉아먹고 액체 효소화시켜야 돼. 그래야 우리 몸에서 필요한 영양분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라. 근데 이거를 깊이 들어가 보니까 우리 장 속에는 5만 종류가 넘는 미생물이 살아요. 5만 종류가 넘는 미생물이 사는데 그 종류마다 똑같은 음식을 먹고도 배설물은 전부 달라. 배설물의 성분은 전부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른데 이걸 또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책에는 적응적 진화는 대상에 대한 진화다. 이 표현이 이제 뭐냐고 하면은 쉽게 해서 우리가 똑같은 음식, 똑같은 영양분을 먹어도 지방, 단백질, 당, 우리 몸에서 필요한 영양분으로 바꿔주는 걸 우리가 유산균이라고 그러고 똑같은 영양분을 먹고도 강산을 배설하는 걸 우리가 식중독균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유산균은 우리 몸속에서 오랫동안 공생을 했기 때문에 아랫배의 온도가 36.5도가 되면 유산균의 숫자가 늘어나게 돼 있고 이게 혈관이 막혀서 온도가 떨어지면 유산균은 없어지고 식중독균이 많아지게 돼 있어. 이 표현을 적응적 진화는 대상에 대한 진화다. 쉽게 해서 유산균은 36.5도가 돼야 이게 번성하게 돼 있고 식중독균은 그 온도가 낮은 데서 진화했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져야만이 식중독균이 승하게 돼 있다는 얘기라.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필요한 우리 몸에도 필요한 영양분을 먹어도 내 장 속에 유산균은 없고 식중독균만 있으면 어떨까? 내 몸에 필요한 영양분으로 가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이 가공은 우리가 거름 뜨는 거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빼서 그냥 일반적으로 영양분을 골고루 넣어줘서는 수치가 안 올라가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대중적으로 보급하면서 어디를 제일 먼저 빼라, 2번, 3번을 제일 먼저 빼라고 1순위로 잡아놓은 게, 또 3번 혈 이름을 뿌리혈이라고 지어놨잖아요. 뿌리라는 의미는 뭐 영양분을 흡수하는 혈이다. 그래서 2번, 3번을 빼서 3번을 빼가지고 피가 들면 온도가 올라가면 내버려둬도 식중독균은 지가 없어지고 유산균은 지가 늘어나는 게 적응적 진화는 대상에 대한 지화. 이게 자연계의 이치더라는 얘기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고 하면 이미 병이 든 사람들이 어혈이 생기고 3번 뿌리혈을 막으면 온도가 떨어지고, 온도가 떨어지면 장 속에 유산균은 없고 식중독균만 있으니까 먹는 거와는 관계없이 피가 안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요? 그러면 내 장 속에서 유산균이 하는 역할을 밖에서 만들어서 일자 가공을 해서 먹여주면 어떨까? 이게 의문인가라. 어떤 의문을 이렇게 풀어 들어가면. 근데 이제 이거를 깊이 들어가 보니까 내가 궁금한 거는 모든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질까가 궁금했어. 그래서 내가 강의 들어보면 우리가 세포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 우리 뼈를 얘기하면은 뼈는 내가 생명체가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산호로 비교해서 그 안에 세운 골수세포가 생명이 있는 거고 산호처럼 그 뼈 집을 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 골수세포가 뼈를 만드는, 그 칼슘을 만드는 방법을 알 거냐 모를 거냐. 모든 생명체는 그 환경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깨우쳤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다는 거다. 그럼 이놈들이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또 의문이 또 들어가는 거다. 그 의문이 들어가다 보니까 모든 비밀은 화학 반응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의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산과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변화가 안 일어나. 쉽게 얘기해서 우리 몸이 체지방이 있지만 처음부터 체지방이 아니었어. 처음에는 불포화 지방이 모든 영양분의 기초를 출발을 하는데, 불포화 지방과 우리가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게 약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느냐 중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지방도 되고 단백질도 되고 콜라겐도 되는 거지. 콜라겐의 출발도 불포화 유지방이고. 그런데 이놈들이 그걸 먹고 뼈처럼 저렇게 단단한 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게 의문이 들어. 의문이 드는데, 화학 반응의 이치를 계속 식물들이 어떤 성분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가 그래서 내가 시고 떫고 쓰고 아리고는 일종의 탄닌 성분이다. 그 탄닌 성분은 일정 수치에 올라가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이게 칼슘이 만들어지고, 한 단계 높은 데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이게 철분이 만들어진다. 강의 테이프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해놨을 거다. 그러면은 식물들이 시고 떫고 쓰고 아리고의 그 탄닌 성분을 왜 만들었을까 하고 따져보니까, 동물이나 곤충이 자기 몸을 뜯어먹을 때 못 뜯어먹게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탄닌 성분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거를 옛날 사람들이 자기 방어용으로,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곤충들이 자기 몸을 못 뜯어먹게 하기 위해서 방어 수단으로 이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놈들이 보면 깨우침의 척도가 전부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만들 적에는 사용 목적이 있다는 거라. 이게 양리 기능이라. 화학 반응 일치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약산은 혈액 속에 산소를 고갈시키고, 중산은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기능을 하고, 강산은 지방 단백질을 녹이고 철분, 석회질, 칼슘, 콜라겐 성분을 응고시키는 기능을 하는 거다. 산의 그 강도에 따라서. 그러고 나니까 그 생명체가 그 산을 이제 어떻게 만들었는가 또 궁금한 거야. 그렇죠, 다 연결고리. 이게 이제 의문에, 이게 생리이치라는 거란 말이야. 내가 학문을 해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고 따져보니까, 모든 생명체가 영양분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는 산패가 필요한데, 그 산패 소화 과정에서는 풀연적, 필연적, 우리가 걸음을 띄우면 그 냄새가 나는데 질소가스가 나오듯이 불완전 연소물질에 질소가스가 나오는데, 그 질소가스의 기체를 액체화시키면 그게 바로 산이더라는 얘기야. 근데 그 산도 영양 칼로리를 높은 걸
높은 걸 소화시킬 때는 강한 지수가스가 나오고 영양 칼로리가 낮으면 약한 걸 나오는데 이 속에서 그놈을 소화시킬 때 산소를 많이 넣고 소화시키냐 적게 넣고 소화시키냐에 따라서 질, 양과 산의 강도가 달라지는 거라. 그래 이렇게 만들면 그 식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 마음대로 지 방어 물질을 깨우침에 따라서 그 배합 비율에 따라서 하니까 이걸 따져보니까 우리가 현재 존재한다. 그래서 이 표현을 책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에 일어났잖아요. 식물, 동물, 곤충, 우리 인간, 미생물. 현재 그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환경에서 재생, 복원, 살아남는 방법을 깨우쳤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다. 다만 그 생명체들의 생명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우리가 모를 뿐인데 하나하나 파고들어 보니까 외형에서부터 그놈이 성분 지닌 것부터 그놈들이 다 아는데 우리가 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다. 그래서 이 화학 반응의 이치를 정리를 하고 나니까 우리가 우리 몸의 체세포는 어떤 성분과 배합비로 심줄은 어떻게 머리카락은 어떻게 뼈는 어떻게 이제 이것이 싹 정리가 된 답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답을 얻고 나니까 우리가 섬유종이 어떤 성분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섬유종이 만들어질까? 간경화는 담석은 이제 이런 것들이 실마리가 이제 쭉 풀어지는 거라. 제가 지금 4년 동안 간호학 공부한 것보다 여기서 현실적인 걸 더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다들 금방 나오잖아요. 저 이런 원리를 안 배웠거든요. 저는 배울 때는 그러니까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어떤 책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계속 영상을 통해서 그거를 어떤 의문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의문을 계속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영상을 할 적에는 막 며칠씩 그냥 하니까 그렇죠. 누가 와서 방해하는 거 싫으니까 땅속에다 굴파고 들어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런 게 이제 공부가 한번 미치면 그 사회 요법을 정리를 하시나요? 그렇죠. 정리를 하신다면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래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 인체의 모든 세포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스스로 재생 복원하는 기능이 있다. 재생 복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세포가 분열하는데 필요한 영양분가 500가지, 1000가지가 된다 하더라도 혈액을 통해서만 공급된다. 네, 맞습니다. 혈액은 혈관이 열려 있어야 공급된다. 그래서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그 세포가 분열하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만들어서 공급해주면 세포는 분열하게 돼 있다. 분열이라는 건 뭐냐? 사람도 파고 싶게 살면 노인은 죽고 자식이 그 자리를 메우듯이 우리 세포도 정상이라면 세포 분열을 통해서 끊임없이 바뀌어서 뭐 90살 먹은 사람이나 10살 먹은 사람이나 45일에서 80일 이내의 세포만 있어야 되는데 수면 세포의 누적이 우리가 기능이 떨어지고 질병이 오는 거더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수면 세포에 또 그 수면 세포죠.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이게 연세가 언제부터 이렇게 30대 이전이었을 거예요. 30대 이전이면 그러니까 이게 나 같은 경우는 이게 팔자인데 내가 산에 들어갈 때 공부하려고 들어간 사람이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태어날 때 좀 이렇게 어렵게 태어난 사람이라 나는 16세부터 내가 성인이라고 생각했고 먹고 살아야 산다고 생각한 사람이라 가족도 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고 보니까 사업을 일찍 해서 나는 20살 이전에 종업원 6명 두고 사업했던 사람이라 그때는 팝콘 만들어서 팔고 과자 대리점하고 옛날에는 그냥 이런 솥단지에다가 바다하고 소금하고 넣고 빙 돌려서 튀겨내가지고 봉지에다가 위에 이렇게 넷대로 하나 옛날에 만나 팝콘이라고 그거 해서 그거 이제 만들어가지고 다른 이제 내가 없는 물건은 이제 몇 가지 해가지고 같이 이제 대리점 겸 공장을 해서 이제 사업을 일찍이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빨리 하고 빨리 망했지.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사회요법 이거는 30 이전부터 일찍 낼. 그러니까 한 28, 9.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업하다가 뭐 그때는 뭐 예를 들어 건축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건축댐이 부도가 나가지고 내가 이 빚을 지고 나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진 빚의 이자를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야. 밤낮으로 일을 한다고 해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마음이, 이 본능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 거니, 내가 노력을 해도 이걸 헤쳐나갈 기운이 있다고 생각하면 노력을 하는데, 이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진 빚에 이자도 못 갚는다. 이제 내가 그게 사기친 게 아니고 부도수표 하나 어음 잘못 받아가지고 그렇게 폭삭 주저앉았거든. 건축하다가. 그러니까 도저히 재생할 방법이 없다 생각하니까, 에이, 이제 돈도 싫고 사람도 싫고 산에 들어가서 평생 나오지 않고 입이나 먹고 살겠다. 어떻게 보면 정확히 표현하면 도피였지. 산에 들어간 게. 사회요법으로 시작하시는 동기를 산에 들어간 동기지. 근데 이제 산에 들어가다 보면 사회요법으로 하시게 된 동기가 그건가요? 그 출발점은 거기서부터 된 거지. 그리고 산에 들어가니까 먹고 살 길 없잖아요. 산에 들어가서 제일 먹고 살 길, 처음에 먹고 살려면 어때? 산에 가서 제일 쉬운 게 약초해서 팔아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초에 대해서 모르니까 책이라도 살아봐야 약초 이름을 알잖아요. 약초를 캘라고 하니까. 그래서 책을 사다 약초, 처음에는 약초 이름 때문에 이름을 알으려고 책을 산 거지, 뭐 의학을 공부한다 이런 개념도 없었는 거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약초를 캐다 보니까 호기심이 들잖아. 이게 왜 약이 될까? 근데 이제 그때 책을 이제 사다 보는데 돈이 없으니까 헌책방에 가서 이것저것 주섬주섬 헌책 사다 읽어보니까 내가 궁금해하는 그 의문점들이 책에는 없더라고. 나는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호기심이 들어가면 그 원인이 뭘까,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싶었단 말이에요. 쉽게도 약초하면 이것이 이런 성분들이 왜 만들어졌고 우리 인체에 들어가면 어떤 양리작용을 할까, 이게 궁금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을 읽다 보니까 전부 짜집기야. 이 책 이 책 내용 묶어서 자기가 공부해서 내놨다고 내놓고 이 책 이 책 엮어서 내놨지, 전부 짜집기지 자기가 그 깨우쳐가지고 이거다 하고 파고 들어간 내용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이거 책 속에는 얻을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사회에 입성을 하셨고, 현재 지금 몇 년째, 이건 제가 이제 연세를 여쭤보는 겁니다. 다 알고 그래서 다시 있구나. 내가 이제 대중적으로 나이는 안 밝혀요. 그게 왜냐하면 궁금해요. 자료에 없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고 하면 내가 얘기를 할게요. 네. 나 같은 경우 이제 산에 이제 고민을 하다가 명상을 하다가 주로 이제 쉽게 이제 수행을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하다가 이걸 깨우쳐서 하다 보니까 나는 29살 때부터 도인 소리를 듣고 7, 80세 어른들한테 앉아서 큰절 받고 살았어요. 연세를 안 밝히셔가지고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 몇 당시에 년째가 되셨는지. 되게 불편했거든, 사는 게. 말이 그렇지. 나이 28, 9에 나이 7, 80대 먹은 사람을 앉아가지고 큰절을 받는다는 게. 근데 사람들이 나를 도인으로 생각하고 와서 물어보면은 뭐 인생사가 됐던 사업 얘기가 됐던 질병이 됐던 풀어주니까 도인이 돼서 이제 뭐 종교인들이나 산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연이 닿아가지고 찾아오다 보니까 에너그니가 됐지. 그러면 제가 어떻게 제가 기사를 쓸 거냐면, 연세를 안 밝혀주시니까 처음에 뵙고 혈색이 되게 좋으세요. 50대 후반으로 제가 연세를 밝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까요? 나이는 그냥 적지만, 왜냐하면 근데 내가 그만큼 좋으신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줄게. 네.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실감이 갈 거라. 티베트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불교 대학이 티베트에 있어요. 네, 네. 거기 학생 수가 한 4만 명 돼. 불교 대학에 티베트에 있는데, 근데 거기는 민가에서 12시간을 차를 타고 들어가야 대학에 나와서, 민가는 전혀 없는데 거기는 졸업에 연도수가 없어요. 자기가 들어가서 공부를 깨우쳤다고 생각해야 졸업을 하는, 완전 그게 참교육입니다. 수행을 위한 교육이거든. 예. 거기서 20년 동안 수행을 하고 나온 스님이 7개국어를 해. 그러니까 머리가 천재죠. 근데 이 스님이 그 수행을 마치고 나와서 류마티드 관절로 불어 누워서 똥오줌을 받아낼 정도가 됐는데, 중국에서 스님들이 원래 공부를 많이 하거든, 의술에 대해서도. 본인 말로 그래요. 황제내경을 14번을 읽었는데 몇째 줄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외울 정도라는 거라. 그래도 아무리 자기 병을 치료해도 안 낫는 거라.
그래서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또 유명한 의술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해봐도 도저히 낫지가 않는 거라. 그러고 있는 차에 누가 우연하게 내 책을 갖다 주면서 이걸 한번 해보라고 하더래. 그걸 딱 읽어보니까 바로 이거다 싶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스님이 그걸 중국에서 이제 아는 사람한테 가서 배워보려고 가서 나 좀 이것 좀 가르쳐줘라. 내 병 좀 고치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이걸로 밥을 먹고 사는데 스님을 가르쳐주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사냐. 스님 치료를 해줘도 가르쳐줄 수는 없다 하더라는 거라. 그러는데 본인 표현 말로 그래. 머리에서 전기불 나오더라는 거야. 자기가 딱 느끼는 게. 그래서 그 즉시, 그 즉시 한국에 여기를 찾아왔는데 마침 여기를 찾아왔는데 나는 중국에 그때 교육을 갔었거든. 그러니까 또 중국 그쪽으로 왔는 거라. 근데 거기서 걸로 또 도착하니까 나는 끝나고 여기 왔어. 그럼 보통 포기하잖아. 근데 그냥 뒤집어서 다시 또 여기로 왔어. 딱 와서 자기 수제자로 받아달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아무리 의학 박사라고 해도 초급서부터 안 밟으면 안 받아줘. 근데 딱 풍기는 게 보니까 보통 평민들하고는 달라. 아, 이 정도면 내 제자로 둬도 부끄럽지 않고 못된 짓은 내 얼굴에 먹지는 안 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조건을 달았지. 내가 그동안 공부한 비디오, 내가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 논문집, 여러 그 사례집들을 이걸 다 읽고 여기에 도달하면 내가 다음 단계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 그걸 배우고서는 이제 정식으로 제자가 돼서 이번에도 그 건으로 중국 갔다 왔거든, 며칠 전에. 그러면 이분은 이제 그 수제자로 되시는 거예요? 제자죠. 그러면 이분은 지금 티벳. 지금 이제 중국에 계시는데 그러니까는 이분을 통해서 티벳에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그분이 중국에 이제 스님이죠. 중국 스님이세요? 네, 중국 스님이에요. 중국인이세요? 네, 중국이지. 그래서 내가 이 얘기는 뭐냐고 하면 내 주변에는 종교인들이 많아요. 쉽게 해서 전 종교인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좀 특이한 사람이지. 뭐 스님에서부터 수녀서부터 신부에서부터 목사서부터 어떻게 보면 통일교 문선명 씨도 아주 죽으면서 유언했잖아. 마음의 병은 자기 종교로 고치되 육체적 질병은 심천화 갖고 해라. 그래서 그분이 내 책을 500부를 사가 2부게 하여튼 이렇게 전 세계 구석구석 심천화하게 많이 보급된 게 종교인들의 공이 많이 커요. 무슨냐면 종교인들이 이걸 배워가지고 가서 포교 활동할 때 나도 그러거든. 마음의 병은 종교로 고치고 육체적 질병은 심천화 가지고 해라.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전 종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내 공부를 다 배우다 보니까 이번에 티벳에서도 거기 그 공부하고 그 큰 스님들이 그 스님이 자기도 큰 스님인데 나를 스승이라고 소개하면 어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이를 세상에 노출하는 걸 꺼리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 스님이 티베트로 공부하러 갔다가 그 수련을 하러 갔다가 그렇게 이제 유명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뭐 중국, 러시아, 중국만 해도 지금 홈페이지 딱 들어가서 보면 짝퉁이 됐던 내 이름 팔아가지고 운영하는 병원이 이렇게 심천의학 가지고 우리 병원 환자 치료한다고 하면서 하는 공개하고 하는 병원급이 한 4, 5천 개 될 거라요. 그러면 이제 사열 욕구를 창시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창시하게 된 동기라고 해야 되나요? 동기라기보다는 이제 혈관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 우리 혈관이 동맥, 세동맥, 말초, 모세혈관이 한 라인으로 이어졌다는 거는 누구나 상식으로 알고 말초, 모세혈관이 머리카락처럼 가장 가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어혈이 쌓이면 말초, 모세혈관에서 먼저 막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말초, 모세혈관 끝이 어딜까? 이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찾다 보니까 그 혈전이 전해졌고 이게 깊이 공부를 안 해도 조금만 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몸이 체세포와 뇌와 신경선을 통해서 연결됐다는 건 다 알잖아요. 뇌가 머리에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고 심장이 여기에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고 나는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하거든.
내가 한 4년 전에 강의하는 거 보면 이렇게 설명해. 높은 산을 봐라. 저기를 먼 데서 바라보고 어떻게 올라가면 올라가기 편할까 하고 눈으로 선을 그어놓고 그 자리 가보면 틀림없이 길이 있을 거다 그러거든. 우리 몸도 심장을 여기다 두고 혈관을 어떻게 배치하면 제대로 피를 전신에 돌게 할 수 있을까? 뇌를 여기다 두고 신경선을 어떻게 배치를 하면 전신에 할 수 있을까 하고서는 그걸 그려보면은 충분히 그래요. 그리고 현재 해부학 사진 보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신경선 배치와 혈관 배치를 종합으로 해서 차혈점을 찾아놓은 거죠. 그래서 혈관을 막고 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수도 구멍이 꽉 막혀서 물 안 내려가. 찌꺼기 안 빼고는 물 내려가게 할 방법 없는 거라.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혈자리를 찾게 된 거고, 또 우리가 혈관이 막히려고 하면 혈전 어혈 없이는 못 막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또 어혈이 왜 생기는가 또 궁금했지. 이게 왜 생기는가 보니까 책에 써놓은 대로 신기능이 떨어지면 산소 부족에 의해서 고지혈증이 되고, 또 산소 부족이 간 기능을 떨어뜨리면 고지혈증의 혈질이 응고돼가지고 어혈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정리되다 보면 뭔 답이 나오느냐. 우리 혈관은 하수도를 비유하는 게 이해가 제일 빨라요. 하수도 구멍이 꽉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가. 우리 보면 이제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돌아서 어떤 이제 질병이나 통증이 왔어요. 찌꺼기를 조금 빼니까 물이 쫄쫄 내려와. 근데 찌꺼기를 다시 넣으면 어떨까? 다시 또 막히지 않냐 그 얘기라. 그럼 다시 안 막히게 하려고 하면 하수도 들어가는 입구에다 얼기미를 대서 새로운 찌꺼기가 못 들어가게 하면 안 막히는 거라. 그럼 우리 몸이 어혈 없이는 혈관이 막힐 수가 없는데, 어혈이 만들어지는 원인을 물으면 한번 치료된 게 다시 재발을 못하게 막을 방법이 없는 거라. 그래서 따져보니까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어혈이 만다. 그래서 책에는 이렇게 정해져.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우리 인체 어느 부위를 막느냐에 따라서 질병의 이름이 달라진다. 무슨 얘기 알아들었지? 네, 그렇죠. 그래도 조금 감하고 공부했다고 다 알아듣네요. 지금. 아, 근데 설명을 갖다가 너무 지금 쉽게 해주셔야 되려나? 이건 내 공부. 의학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너무 지금 피부에 와서 받는 게 그동안 배웠던 공부가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 거야. 이제서 이해가 되는 거 같아요. 그 얘기하니까 내가 실화얘기 좀 실감 날 거예요. 그러게요. 요번에 좀더 재밌어지네요. 지금. 이제 중의학대학교가, 내가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불만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내가 우리나라에서만 있으면 바보가 될 것 같고 인정을 못 받으니까, 이거 외국에서 먼저 인정을 못 받으면 이거 내가 바보 된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 어느 나라가 제일 낫까 하고 동양의학에 이게 따져보니까 미국보다는 중국이 가깝고 동양의학의 한 95%를 차지하니까 중국을 잡으면 내가 세계를 의학계로 점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처음에 내가 중국 가서 저기는 이제 장애인 단체를 끼고 들어가서 내가 건의를 했지. 그게 언제 몇 년 됐어요? 그게 지금부터 횟수로 한 23년 정도. 예. 그래 가서 건의한 게 이제 뭐였냐고 하면, 장애인들한테 금전적 지원 아무리 해줘도 밑반 독이 물붓기다. 그러지 말고 직업을 만들어주자. 이 사회요법은 조금만 배우면 할 수 있으니까 이걸 가르쳐서 의료활동을 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면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게 왕문엄 교수인데, 그건 평행 친구인데 한 20일 배우는 의술이 있어. 중국에서는 그분을 국가적으로 보호를 해주거든. 원래 그분이 군인이어서 군대에서 이제 응급적으로 침 놓는 거래서를 국가 보호를 하다 전쟁이 끝나니까 그걸 사회에다 이제 보고 그래. 의료인이 아닌데. 의료인이 아니었었는데 이제 군대에서 그 침으로 막 삐고 저기 한 거 순간순간 침 나도 고치는 그거를 처음에 창시하신 분인데, 왕문엄 교수라고 해요. 예. 근데 이제 그분 공부와 내 거를 두 개 합틀이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의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 그렇게 이제 글로 밀고 들어갔지. 그래서 이제 그걸 성사시켜서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나라도 뭐 한의원들을 이렇게 몇 개 차렸어요. 이 소문이 나니까 중의학대학교에서 초청이 왔더라고. 중의학대학교. 천진 중의학대학교.
예, 천진에 있는 중의학대학교에. 그래서 거기서 논문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대학교 측에서는 이제 세계 각국의 유명한 의술들을 학교에서 이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논문을 써 보내라 그래. 그래서 자기들이 심사를 해서 이 정도면 학교에서 가르칠만 하다 싶으면 그걸 묶어서 대학교 교재로 써놓는다고. 근데 그 학술 대회를 2년에 한 번씩 해. 근데 요번에 내가 9번째 써줬거든. 거기다가. 근데 내가 실제 이제 해주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지난번에 갔더니 이제 거기도 조선족 교수가 있어요. 그게 판으로 안으로 붙는다고 나를 이제 많이 챙겨주거든. 그래 갔더니 어디로 가셨어요? 요번에 갈 적에는 정주 중의학대학. 정주? 예, 원래 이제 원 주최자는 천진 중의학대학교에서 주최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학교마다나 이렇게 돌아가면서요. 세계 각국에 돌아다니면서 그 학술 대회를 그래갖고 이제 그 논문을 모아가지고 그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하는 거라.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천진 중의학대학교 고급 교재 편찬위원이라. 그럼 이번에 정주 중의학대. 예, 전주 중의학대학에서. 정주. 예, 정주 중의학대학에서요. 그 뭐 천진 중의학대학, 전주 두 대학을 합치면은 학생 수가 한 7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대체의학 중에서 인기 순위 1위가 바로 내 의술이라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여기서 실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 거기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를 한잔 마시면서. 선생님, 교수 입장에서 자기 공부를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싶지 남의 나라 공부 가르치고 싶은 생각 없다는 거라. 나들은 이제 생각하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거라. 그래서 맨 먼저 하려고 했던 일이 내 의술을 중국화 시키기 위해서 교수진들이 총 달라들었다는 거라. 근데 아무리 해도 중의학하고 매치가 안 되는 거라. 내 논리하고 중의학하고. 예,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그 다음에 뭐를 했느냐. 사혈요법이 워낙 효과가 좋으니까 사혈은 이거 하고 처방은 자기들이 해보자. 그러니까 내 의술이 사혈요법이 50%고 처방학이 50%라. 처방하고 중국. 근데 내가 보는 거는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가면 대접은 극진하게 해주는데 법적인 보증을 안 해줘. 중국에서. 예우는 잘해주는데. 그러면 나도 바보가 아닌 이상 알맹이 다 주면 내가 헛두깨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7, 80%는 공개를 하고 핵심 한 2, 30%는 내가 공개를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나를 오랫동안 지금 못 놔주고 중의학대에서 근 20년 가까이 내가 교수 편찬위원직을 해도 배짱 내고 가다 안 가다 해도 나를 잘라내지 못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그러면서 공개 안 해주지 지금은.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논문에다 그러잖아. 우리나라에서 내 의술만 인정해주고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자격만 주면 내가 학교에다 내가 그동안에 연구한 모든 처방학을 공개하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처방학을.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 중의학대학교에서 나를 좀 진실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심천호가 우습게 보지 마라. 내 처방전 제대로 배우려고 하면 2년 배워야 된다. 내가 중국 가서 못 가르쳐준다. 굳이 내 공부를 원한다면 내가 의학은 국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의학대학 분교를 여기다 만들면 내가 여기서 한 2년 학생들 교육을 해서 보내줄 수는 있어도 내가 중국까지 가서 못한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마치고 호텔에 들어오니까 4시간 동안 나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대. 여자가 하나. 근데 똑똑해 보이더라고요.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중국인 한족. 한족이었어요. 한족인데 그래서 이제 통역을 써가지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맨 처음에는 서양학을 배워서 의사 자격을 땄고 그 다음에 중의학을 배웠고 세 번째 심천학을 배웠다는 거라. 내 의학을 배운 지는 8년 됐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세 가지를 다 배워봤으니까 소감이 어떠냐. 세 가지 다 배운 소감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서양학은 배워보니까 내용은 방대한데 알맹이가 없고 중의학은 자기가 배워보니까 내용도 애매하고 효능도 애매하다는 거야. 근데 내 의술은 배워보니까
내용도 명쾌하고 효능도 명쾌하다는 거라. 아주 독창적이면서도 내용도 명쾌하고 효능도 명쾌하다는 거라. 그래서 너무 존경해서 얼굴에 한번 보려고 일부러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현대의학이 뭐를 생각을 못했냐고 하면 말로는 피가 잘 돌아야 된다. 많이 잘하잖아요. 모든 병은 피가 못 돌아서 온다고 하고 또 피가 맑아야 된다고 해. 그렇잖아. 우리가 치료 효능도. 근데 예. 그런데 피가 잘 돌으려고 하면 왜 혈관이 말초모세혈관이 가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왜 말초모세혈을 맡고 있는 어혈을 빼서 병을 치료하려고 첫째 생각을 못한 거라. 또 혈관이 막히려고 하면 어혈이 있어야 되는데 어혈이 있어야 되는데 이 혈전이 질병을 일으킬 만큼 많은 약을 만들려고 하면은 뭔가 원인이 있잖아. 이미 있는 건 결과고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그게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면 어혈이 만든다는 걸 현대의학이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도 그러잖아. 현대의학이 신장과 간을 정상으로 회복시켜서 그러니까 신장과 간은 피가 맑게 여과한다는 거는 다 안단 말이에요. 다 아는데 오염된 혈액을 그나마 조금 맑게 한다고 해독하는 처방은 접근했어도 이 처방을 안 써도 신장과 간이 스스로 피를 맑게 여과하는 재생복원 치료, 병든 노후세포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분열하게 만드는 방법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완치라고 하는 건 없어. 현대의학에 말려들면 죽을 때까지 약 먹어야 돼. 약을 먹는 동안도 장기 기능은 계속 망가지고 다 죽지. 좋은 세포까지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보니까 신장 기능이 왜 떨어지는지를 현대의학이 못 밝힌 거라. 근데 나 같은 경우는 현미경도 없고 해부도 안 해보는데 이걸 왜 알 수가 있느냐. 명상을 통해서 하니까 알 수가 있는 거라. 왜냐하면 우리 인체가 정상적으로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어떠한 생리 구조가 돼서 어떻게 작동 원리가 되느냐. 이 원리를 파헤쳐 보면은 조금만 생각하면 답 다 나와 있어. 내가 상식적인 질문 해볼게. 우리 몸에 장기세포가 됐든 근육세포가 됐든 수축팽창을 안 하면 움직일 수가 없죠. 예, 수축팽창을 할 적에는 뇌파, 전류에 의해서 해요. 예. 근데 내가 책에 보면 우리 몸에 모든 생각은 뇌가 하는 게 아니고 체세포의 생각이 뇌로 전달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내 책에 써는 거 보면. 그러면 체세포의 정보를 뇌에 전해주고 통합 내에서 한 생각으로 정리하고 영혼이 판단해서 지시를 내리려고 하면은 신경선을 통해서만 지시를 내려요. 근데 우리 몸에 120조 마리는 다 독자적 생명체란 말이에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처럼 내가 책에 써놓듯이요. 그러면 우리 몸도, 우리 사람도 계속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일을 하면 그가 활성화가 되는데 정보를 주지 않으면 지시를 정보를 주고받지 않으면 서서히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몸이 체세포가 수축 팽창을 하기 위해서는 뇌파 전류가 필요한 거라. 그래서 내가 그 비유법으로 우리가 형광등이 저게 100볼트로 설계를 해놨으면 100볼트의 전류가 들어가야 저게 환하게 불이 들어올 수 있고 우리 세포가 100% 힘을 다 쓰려고 하면은 100볼트의 전류가 필요하다. 비유법으로. 근데 그 전류가 어디에서부터 공급받아서 이게 비축이 되냐고 하면 신경선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다는 거라. 뇌파를. 근데 그렇죠. 예, 서로가 전류를 통해서 야쪽으로 정보를 이렇게 주고 받는데 그렇게 돼야만이 내가 여기를 바늘로 콕 찔리면 여기 찔렀다는 걸 알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세포가 이 정보가 뇌에다가 전해주려고 하면은 그 정보 누수가 안 일어나야 돼. 그러면 신경선에는 어때? 전화선처럼 피복이 있어야 된다는 건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 뇌에서 100볼트의 전류를 보내줘도 목적지에는 30볼트, 40볼트 약화될 수 있다는 거라. 그러면 뇌파가 약해지면 그쪽으로 혈류가 피의 흐름에 장애를 받으면 어혈이 거기 먼저 쌓이고 또 어혈이 쌓여서 피가 못 돌면 물로 말하면 고인물이 되는 거야. 고인물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어때? 부패되잖아. 그러면 산의 강도에 따라서 응고물질이 달라지고 병명이 달라지는 거야. 막힌 시간이 길어질 때.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래서 내가 혈관이 막힌 시간이 길어지면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내가
막걸리를 요산 약산이다. 막걸리를 그대로 방치하면 뭐가 되냐? 식초가 된다. 식초를 중산 탄인산이다. 식초가 되는데도 그대로 방치하면 뭐가 되냐? 썩지 않느냐? 썩은 게 강산이다. 이 강산이 암도 유발하고 류마티스 관절, 백혈병, 신부전증 모든 현재 난치병의 그게 원인 물질인데 그 강산을 해독하는 사람이 없는 거다. 그래서 그 강산이 내가 책에 논문에 써놓은 게 혈액 속의 모든 영양분을 산패에 의해서 녹여버리면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출발점은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그 합병증으로 간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이 이제 오염도가, 그러니까 그게 나는 쉽게 얘기하면 피가 썩는다 그러거든. 그 강산을 해독하는 방법을 지금 그렇지. 그걸 아신다는 예. 거예요. 그게 이제 100% 중에서 내가 20% 중에 중요한 거는 그냥 내가 90%는 풀어놨지. 그러니까 뭐 임신 중독증이고 중국에다가 하는데 그런 나머지 그 해독하는 방법 안 알려주시는 안 알려주는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도 실제 핵심은 현대의학이 못하는 거는 현대의학하고 나하고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현대의학은 신장 기능을 회복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현대의학은 신장이 망가진 게 우리가 신부전 투석하고 이식하고 죽는 거지 하는 거죠. 신장 기능이 그대로 놓고 재생 복원시키는 의학이 없는데 내가 화가 나는 건 그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신부전증이다. 그럼 거기서 먹는 약은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의술은 없어. 신장이 혈액을 오염시켜서 열이 오르면 항생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혈압 오르면 신경 안정제지 없다는 얘기다. 신장 기능 복원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걸 먹고 있는 동안도 계속 망가져. 그러니까 기준점을 병원에 가서 내가 신부전증이라고 진단받고 그때 나 따로 고치라고 하면 적어도 100명 하면 97명 완치야. 나한테 그러면 강사교육 받은 사람은 100명 하면 80명 고칠 수 있고 책만 본 사람이 열흘만 보고 열흘만 배워도 100명 하면 70명을 고치는 거를 이 한심한 의술이 투석하고 이식하고 안 되고 크게 의술을 발달했다고 내가 보면 한심하니 난척하느니 내가 본 거잖아. 그래서 수술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질환은 현대의학이 발달했지만 순환기 계통의 질병은 국제학술대회 가서도 그래요. 유치원생 수준 내가 못 벗어났다고 그래요. 고혈압 당뇨 하나도 못 고치면서 무신다고 의사냐고 큰소리 치냐고 그러잖아요. 그럼 나머지 그 20%를 갖다가 나중에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좀 없으세요? 아직 한 사람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언제부터? 그런데 나중에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그래 지금이라도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의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고 나를 보호해 줄 테니까 그걸 다 공개해라. 그래서 전 국민이 사용하게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먼저 이것이 사용이 되고 외국으로 나가야지. 외국으로 먼저 나가서 하면은 지금 내가 하는 일도 봐요. 내가 중국에 가면은 보통 15개국 이상 의사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요.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그 부분. 바로 그 부분이죠. 왜 내가 한국 사람인데 여기서 교육을 해야지 내가 중국에 가서 전 세계인을 상대로 이 교육을 하냐 그 얘기랑. 우리나라에서 인정만 해주면 내가 여기 앉아서 그러니까 내가 여기도 그러잖아요. 당신들이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한번 내가 여기서 하는 일을 따져봐라. 내가 이 100만 평을 사가지고 여기에다 전 세계 의사들 데려다 교육시키는 건강 타운을 만들겠다고 이 일을 시작할 때 의학에 대해서 자신 없이 이거 하겠냐고 얘기야. 지금 현재 여기가 또 100만 평이지. 그렇죠. 그럼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중국에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대학을 하나 세우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시죠? 아직은 없는데 내가 지금 제안을 해놨죠. 분교를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네, 그러면 내가 교육을 해서 보내주겠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거구나. 20%의 어떤 그런 핵심을 갖다가 우리가 네.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시고 보호를 해주시고 하면 그걸 할 수 있고 그럼 그게 안 되면 네,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여기서 이게 인정을 다 해주면 내가 한의학회도 정부에도 공문을 수없이 보내거든. 몇 번 보냈거든. 이거 신천의학을 하고 내가 여기다 가르칠 수 있는 자격만 해줘라. 우리나라 한의사들 보면 이걸 배운 사람들이 간호원처럼 지금 현재 간호원처럼 의사 지시하에 사회할 수 있게 하고 일반인들은 병이 온담에 고치는 것보다 예방하면 돈 크게 안 들어. 책에 써놓은 대로 236 이것만 빼도 비용 안 들고 부항기 몇 푼 안 들고. 지금 아시는 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네. 우리 뭐 예방 네. 건강 검진을 해주잖아 1년 네, 동안 거기 비용을 들이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의료보험공단에 예, 거기가 문제네. 거기가 문제. 내가 그래 검사하기도 거기 문제. 예. 되게 많아요 지금 공단에. 그 왜 문제냐고 하면 내가 그러잖아. 얼마나 많이 좀 투자가 되는데. 그래 거기 들어가는 거 내가 1000분의 1만 내가 이 얘기하면은 지금 여기 원고 써놓은 게 있어. 내가 답답해서요. 진짜 그게 아쉬워요. 어. 이거를 대중요법으로 해서 가정에서 예방하게 해주면 지금 의료 비용 들어가는 거 그렇죠. 그게 10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10분의 1만 드리고도 지금보다 10배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거라. 거기다가 지금 노인들 슈거들 거기다가 또 우리가 굉장히 또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 비용이 엄청나요 지금. 맞아요. 그 비용 엄청. 그렇게 하기 전에 이 사회 이쪽을 갖다가 예. 지원해 주시면. 요 이거 지원해주면 내가 그러잖아. 요번에 여기 그 모임할 때 중국에서도 이제 20몇 명이 왔는데 내가 웃으면서 그러거든. 치매 게을러서 걸리는 병이죠. 내가 이렇게 묻는다고. 맞다고 다 바꾸쳐. 왜? 예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라. 그렇게 해서 뇌혈관 안 막히고 치매 올 수 있을까? 뇌혈관이 막히니까 세포분열이 안 일어나서 치매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뇌혈관이 막히려고 하면 혈전 어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어혈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는 합병증이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2368번만 모르고 빼도 아무나 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 병이 든 다음에 뺀다니까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내가 책에 써는 대로 236, 236, 238, 238 이렇게 빼면 큰 비용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다는 거라. 이미 병이 깊이 들은 다음에 한꺼번에 막 300, 500을 빼려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층한테 그 투자하는 비용, 그 엄청난 비용을 갖다가 1000분의 1만 나한테 주면 돼. 충분히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응.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지 지금은. 응.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지금 심심해서 시간 날 때 조금 써놓는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신부전증 걸리고 치매도 걸려야 병원 의사들 먹고 살지. 그 먹고 살 걸 뺏으면 되냐 국가에서. 그 사람들 이권 보장해주기 위해서 위한 의료법이지. 그걸 예방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놔두고 내가 이 일을 최근에 책을 써서 발표한 지도 지금 23년째라. 그럼 책 쓰기 전에 그 이전에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확히 따지면 내가 사람들한테 사회적으로 보고한 거 나는 옛날에 내 손으로 해도 많이 못 해주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회람들 가르쳐. 한 번만 사회라면 자욱이 나오면 집에 가서 하고 한 달에 한 번 와라. 이래야지 내가 많은 환자를 봐주지. 그때는 뭐 솔직하게 내가 무면의 행위를 할 때니까. 그때부터도 내 공부를 배우러 사람들이 오면 웃었어. 왜냐하면 제자들이 하나는 스님이고 하나는 수녀가 옆에서 공부 배운다고 있고 내가 이걸 가르치고 이러니까. 그래서 자리 잡아주고 집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느 정도 빼고 와라. 이런 거 이렇게 먹으면 될 것 같아. 이제 빼고 와라. 그럼 와서 이제 안 나오면 또 보고 점검받고 또 집에 가서 빼고 와라. 이러니까 그 많은 환자들을 봐줬는데. 그래, 이걸 하다 보니까 사람이 내 인생이 꼴이 아니야. 왜 꼴이 아니냐. 아침 8시부터 환자를 보면 밤 12시, 1시까지 보는 걸 그걸 한 6년 이상을 일요일도 명절도 없이 해봐. 사람 죽을 맛이지. 환자들은 와서 살려달라고 며칠씩 가서 집에서 버티고 앉아서 안 가지. 그러니까 그때 내가 내 손으로 문매놀이 행위할 때는 딱 환자 오면 조건을 붙여. 당신만 낫고 다른 사람 소개 안 하는 조건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세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게 질병을 내가 해보면 예방하기도 어렵고 치료하기가 어려우면 이게 문제가 다른데 예방하기는 더 쉽고 치료하는 것도 좀 비용이 들어가서 그렇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한테 오는 환자들은 병원 10군데 20군데 다니고 마지막에 안 돼서 마지막 차고 오는 사람이지 조금 아픈 사람 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공부 파고들은 건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못 고치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연구 발전시켜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라. 내가 이런 얘기 해볼게. 상식적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300cc, 500cc를 쉬지 않고 6개월, 1년 사회라면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돼. 죽어. 그냥이면 죽어. 근데 내가 처방을 하면 기운이 더 나. 혈색도 더 좋아지고. 그래서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자 보면
내 눈에 보면 현대 학자들한테 내가 그런 얘기야. 참 저렇게 많이 배우고 저렇게 어리석기도 힘들다. 현대의학에서는 우리가 피 하루 얼마 만들어낸다고 해. 40cc 만들어낸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강의 들어보면 70cc 만들어낸다고 해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볼 수가 없는데요. 예.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예. 현대의학에서 하루 40cc를 피를 생산한다고 하는 산출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생각 안 해봤지? 그냥 전혀 그냥 40cc 과학적으로만. 과학적으로. 저희가 배운 게 그거니까. 그게 통계학은 어떻게 잡느냐고 하면 건강한 사람을 여러 명 놓고 이 사람한테는 10cc, 20cc, 30cc, 40cc 빼보면 어느 만큼 매일 그만큼 빼도 몸에 질병이 안 오고 정상을 유지하는 거 잡으면 그게 40cc라는 거예요. 평균에. 이게 통계의학이야. 이건 생리이치나 화학 반응이치 공식이 아니라는 거라. 그렇죠. 맞죠? 네, 맞아요. 그러고 옛날에는 네. 혈액을 간이 만들어낸다고 했어. 그렇게 보였어요. 그렇게 배웠지. 그 다음에는 어떤 심장과 또 심장과 신장에서 만든다고. 요즘에는 골수에서 조혈모 세포가 만든다. 뭐가 정답이야? 아니죠. 그러면 답이 없네요, 그래도. 근데 나처럼 다른 방법도 있겠네요. 그럼. 그럼 나 같은 경우 어때요? 우리 몸의 어혈을 한 번 뺄 때 30cc 빼는 거하고 300cc 빼는 거하고 하수도 구멍에 찌꺼기를 30cc 빼는 거하고 300cc 빼는 거하고 뚫는 속도가 같을까? 10배 이상 차이 나는 거라 500cc를 뺀다고 하면 15배, 17배 차이가 나. 그렇지. 사람은 혈관이 90% 이상 막혀야 죽음에 이르러. 무슨 얘기냐면 심장이 피를 끓고 와도 안 딸려오고 밀어내도 안 빠져나가려고 하면 혈관이 90% 이상 막혀야 심장이 먹어도 죽음으로 이르는 거라. 그래서 죽음에 이른 임박한 사람들은 혈관이 대부분 다 혈액이 응고돼 있어. 그래서 우유에다 식초를 많이 넣으면 금방 응고되지. 심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 속의 산도가 높아지면 하루만 해도 현체가 혈액이 다 응고시킬 수 있어, 우리 몸이. 예. 그러면 이거를 따라잡으려고 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어요. 이해하죠? 예, 예. 그러면 많이 빼고도 한꺼번에 얼른 빼서,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병이 악화되는 속도가 50km로 달려가면 치료 속도는 70km로 달려가야 그러면 죽음에서 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 한 번 뺄 때 드실 수 있으면 많이 빼려고 그러면 하루 혈액이 얼마나 만들어내는지 내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 현대의학자가 아니니까 조혈의 원리를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피가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영양물질을 넣어주면서 빼는 거하고 안 넣어주면서 빼는 거하고 내가 27년 동안을 계속 연구하면서 이거를 보사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빼보니까 하루 생산량이 약 70cc를 만들어낸다는 거라. 그러면 일주일에 내가 사회는 일주일에 한 번 하라고 써놓잖아요. 그러면 그걸 7로 곱하면 77에 49. 그럼 일주일에 약 500cc 혈액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라. 피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아니야. 원리를 알면 간단해. 내가 책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우리 몸의 본체는 체세포고 혈액 속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공생관계에 있지만 본체는 아니다. 우리가 물이 있으니까 물고기가 있을 뿐이지 이거를 우리 몸에다 그대로 적용하면 돼. 혈액 속에 여러 생명체가 살고 있는데 우리 몸의 본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몸속에 뭐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여러 생명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비유법으로 하면 이해가 쉬울 거라. 옛날 속담에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 없다고 그랬어. 먹이사슬 연결고리라는 건 뭐냐고 하면 혈액 속에 유기질이 없으면 물 속에 유기질이 없으면 플랑크톤이 안 생겨. 플랑크톤이 많고 적으면 물고기의 숫자. 물고기가 많고 적으면 그거 먹이사슬이 계속 연결고리가 우리 혈액 속으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라. 그래 우리 몸에서 세포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넣어줄 때 피를 만들어가는 게 내 이론은 뭐냐고 하면 우리 몸은 특정 한 장기가 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책에 어떻게 써놨어? 혈액 속의 모든 성분은 세포에 먹이라고 해도 정답이고 세포가 먹고 사는 배설물이라고 해도 정답이다. 그래 이런 논리에 의해서 실제 그 원리에 의해서 이거를 가공해서 넣어줘 보니까 영양물질을 넣어줘 보니까 일주일에 500cc 빼서는 끄떡 없더라는 얘기라. 그러니까 내가 현대 학자들이 얘기하면 그건 네 수준이고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학자들이 얘기하면 당신들 옛날 간이 피 만들어낸다고 했다가 심장에서 만들어냈다가 요즘 골수세포에서 만들면 어떤 게 정답이냐.
진리의 정답은 하나지 둘이 될 수 없다는 거라. 그러면 그 핵심이 영양분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그 핵심이겠네요. 그러면. 핵심이지. 그러니까 그게 50%라고 하죠. 그게 50%, 그게 20%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원리를 내가 아까 얘기해 주잖아요. 사실 우리 미생물들은 화학 생산 공장이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물질의 성분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거든. 우리 장 속에 5만 종류나 넘는 데가 미생물이 있는데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로 바꿔주는 걸 우리가 유산균이라고 그러고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성분으로 배달하는 게 식균독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공장에서 해주는 건 뭐냐. 내 장 속에 유산균이 하는 역할을 우리 공장에서 만들어서 그놈을 넣어주니까 나이가 8, 90세를 먹어도 내가 교육하는 대로만 그대로 먹고 그래서 영양분도 영양분, 철분, 염분 3대 요소로 딱 나서 300cc 뺄 때는 요만큼, 500cc 뺄 때는 요만큼 이렇게 규적을 맞춰서 넣어주면 부작용이 안 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지가 좀 의술 안다고 이제 지 맘대로 피 만들어지는 걸 한다고 하다가 피가 부족해서 부작용을 내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지금까지 사고 안 내봤거든. 반복되는 질문인데 그 사용법이 어디 좋다는 게 정리를 해주세요. 순환기 계통의 현대 그러니까 난치병이 대부분 순환기 계통의 합병증으로 시작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얘기 하면 실감 날 거라. 내가 한번 중국 갔는데 그 왕문은 교수가 호텔에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얘기를 하면서 뭐냐가 하면 학자들 입장에서는 자기 공부에 손대는 걸 누구나 안 좋아해요. 저희 전문 분야인데. 그래서 중국에서 대접을 받고 싶으면 질병을 여러 개 하지 말고 한두 개, 몇 가지 질병만 했으면 어떡하냐고 건의를 하더라고. 예. 그 이름은 쓰지 마요. 또, 저거니까. 예. 그 얘기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술하고 째고 하니까 내 분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 질환들은 이제 내 질환이 아니니까 그거 빼고 순환계 계통의 질병은 그러니까 뭐 나는 비만 내가 고치려고 하면 얼마든지 고쳐. 그러니까 뭐든지 초기 단계 이게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어혈을 빼내고도 체력이 안 떨어지게 해주는 게 최고 학문이라. 그렇죠. 그리고 내가 또 질문해 볼게요. 우리 몸이 어디든지 찌르면 피가 나와야죠. 침으로 찌르고 부항기로 강제로 당겨도 안 나온다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 상식으로 접근해봐요. 침으로 찌르면 피가 나와야 되는데 몇십 번을 찌르고도 그렇지. 혈액이 응고됐는데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어혈이 잘 나오고 어떤 사람은 안 나와. 또 어떤 사람은 물집이 생기고 홀딱 뒤집어져. 그러면 이건 결과라. 또 반드시 원인이 있어. 원인이 들어가니까 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도 내가 단순 어혈이 있고 섬유질화된 어혈이 있고 담석화된 어혈이 있더라는 거라. 그래 이거를 녹이고 불리면서 빼내는 거하고 그냥 생대직으로 빼내는 거하고 나오는 게 차원이 다르지. 그리고 또 어혈도 또뭐 탁하고 뭐 그래. 있고 막 예, 그걸 해독을 하는 거하고 다르고. 그게 근데 이런 학문이 그게 학문이 이제 그게 학문이 내가 이제 의학인데 이거를 일반 개개인이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고 얘기를 해. 내가 이걸 배우는 데가 2년 걸린다고 하는 얘기란 말이야. 그걸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저처럼 지금 이런 사람 기초가 있는 사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지. 이 기초 이거를 알아들으려고 하는 동안 또 가만히 해가지고 이런 자리가 있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사람들이 내가 한이 양이 안 배웠다고 엉뚱한 소리 하면 그러잖아. 야 이 사람들아. 그게 이해가 되고 예. 그렇구나. 내 주변에 양이 한이 의학 박사가 줄비야. 당신들이 보기에는 대학 교수가 학벌 최고지. 내가 그러거든. 의학 박사 학위를 따야 교수가 되니까. 나는 그 교수한테 교재를 20년 넘게 써줬다 그러잖아. 그 사람들 이해 못 시키면 유지 안 되지. 근데 이제 저도 순환기계 때문에 그리고 근데 지금 사회요법을 연구하는 게 이거 이장사인가요? 여기지. 나는 이게 그래 내 공부는 책을 보고 하는 공부가 아니라서 그냥 걸으면서도 앉아서도 일상생활도 그래 내가 가끔 웃으면서 그러잖아. 내가 혼자 걸어가다 고개 끄덕끄덕하면 그거 생각하고 뭐 하나 푸른 거라고요. 생활이 전부예요.
생활의 생활이 연구소. 생활의 전체가 연구. 병원에서 이제 살해 치료를 못하시는 그 환자를 혹시 한 분만 좀 완쾌된 환자가 있는 그런 이게 28살 먹은 전응아 자폐인데 28살. 응. 전응아 자폐라고 하는 거는 신발이 왼쪽 오른쪽도 모르고 바지를 앞뒤도 구분 못해. 주전자인데 냄비인지도 구분 못하고 본인 말로는 이거 샴푸 한 통을 3일이면 다 쓴대, 머리 감으라고 하면. 그 정도로 전응아 자폐다. 처음에 이걸 한다고 할 때 거기는 이제 엄마가 되어서 했는데 95kg 나갔었어. 예. 지금 52kg 나가고, 지금은 서로 속이는 대화를 나올 정도, 친구가 만들어졌다고 할 정도로 자폐증은 완전히 치료가 됐어요. 그게 치료된 지 한 2년 정도 했을 거다. 2년 가까이 사회를. 그런데 그 당사자를 내가 만나보게나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기사와 거기다 쓰는 거는 그쪽에서 원하지 않으면. 근데 지금 이제 그쪽에서 그러더라고요. 다 본인이 낫고 나니까 거기 하나 가면 골고루 알을 수가 있어요. 거기 이제 어머니가 이걸 배워서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데, 본인 자체는 40년을 거울을 안 보고 살았다는 사람이에요. 눈이 하나가 내려서 이렇게 아주 끄덜못해. 안 감겨져. 이걸 예, 엄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라. 눈이 깜빡깜빡이 한쪽이 안 돼가지고 이거 뜯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놓으면 깜들 못하고. 그래도 그게 보기가 싫어서 40년 동안 하는데 지금이 눈이 거의 한 90% 돌아왔어, 사열에서요. 그리고 그 엄마의 친정 아버지는 뇌에 암덩어리가 3개 있었고 신장에 5개가 있었고 중풍으로 똥을 좀 3년을 받아냈어. 그러니까 거기는 한 가족이 4명이 해가지고 4명이 다 좋아졌거든.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그냥 골고루 만나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어른은 한 지가 오래됐거든. 근데 그 자폐아를 대상으로. 눈이 한쪽이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 뇌. 그 아버지는 뇌종양. 중풍으로 똥을 좀 3년 받아내다가 완전 정상으로. 뇌경색이죠. 그러니까 뇌암과 뇌경색과 2가지가 겸해 있었죠. 그 딸은 자폐한테 자폐증 치료를 하고 나니까 엄마가 농사졌다고 쌀을 한 말 갖고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한테. 선생님, 지금 너무나 행복한데. 행복하다 보면 이걸 만족을 못하고 욕심이 하나가 더 생긴다는 거나 뭐냐. 애가 저려서 지금까지 공부를 못 시켰다는 거라. 그래서 환자가 저능간 자폐증, 저능간 자폐아가 조금 더 하면 그래도 책이라도 읽을 줄 알아야 자기가 죽어도 마음을 놓지. 조금 더 하면 공부머리도 좀 트일 수 있지 않겠냐. 그래 좀 더 해봤으면 싶다고. 내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느냐. TV 자막 다 읽을 정도. 본인이 열차표 끊을 정도까지 뇌가 깨놨어. 저희 상식으로 그게 이제 뇌세포가 고장이 생겨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 뇌세포가 한번 고장이 나고 죽으면 고장할 수가 없다는 게 저희 지금 일반적인 과학적인 상식인데. 현대의학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배운 대로 하면. 이제 왜냐고 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내가 이름은 지금 나는 그래 하도 많은 사람을 이렇게 상대하다 보니까 이름 같은 거 이런 걸 안 해요. 그냥 뭐 제자들도 많은데 어떻게 일일이 다 기억하겠어요. 자기 남편이 위암으로 진단을 받았어. 위암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암덩어리가 너무 커. 그럼 나도 수술하라고 그래. 수술하고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만 하지 말고 이 방법으로 하면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암덩어리가 크면 수술하라고 원하거든. 그러니까 가서 수술을 했는데 위를 70%를 잘라냈어. 근데 부인은 내 교육을 강사교육까지 받아서 대리점까지 하는 적이라. 이게 이제 자기 남편이
이제 위암 수술하니까 70%를 잘라냈는데, 이제 어때요? 자기가 할 줄 아니까 열심히 했지. 1년 후에 내가 물어서 요즘 남편 어떠노? 하고 물으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밥 나보다 더 먹어요. 그 얘기는 뭐야? 이를 내 비유법으로 쓰면 위 세포가 100개라고 할 때 70%를 잘라내도 30%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 30%가 세포 분열을 하면 다시 100개가 되는 게 우리 인체 생리 구조라는 거라. 그러면 그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돼. 세포가 분열하려고 하면. 그렇죠. 영양물질을 줘야 되죠. 그런데 현대의학은 왜 자폐증이나 뇌계릭이나 이런 것들을 치료를 못하냐고 하면 말초무쇠관이 막힌 건 그대로 놔두고 약만 가지고 하려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나는 약이라고 하는 정의를 그러잖아. 먹고 피해를 입히는 건 약이고 부작용이 안 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강의 테이프 보면 피가 썩었을 때 강산을 해독하는 게 사람들이 그게 무지 독한 줄 알아. 그래서 내가 한 번 먹을 때 100개 먹으라고 내가 했는데 깜빡 잊어먹고 500개씩 먹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하면 돈 손해봤다 그러거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대의학이 생각을 못하는 거는 모든 병은 혈관이 막혀서 영양공급과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세포 분열이 안 일어나는 거라.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겠네. 뇌 세포를 하나를 꺼내서 뇌 세포를 분열해 가지고 다시 뇌에다 넣어주나 그 자리에다 놓고 핏기를 열어줘서 뇌 세포 스스로 분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라. 효과가 다를 게 뭐가 있을까? 사람들이 생각이 혈관을 막히면 말초 모세혈관이 먼저 막히고 이게 혈전 없이는 막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왕 막힌 건 녹여서 빼내서 핏기를 열어주고 다시 안 만들어지게 해야 이게 재발이 없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강의 테이프 보니까 고혈압 환자 혈압약 먹으면서 혈압 정상이니까 아무 의미 없다. 혈압은 정상이지만 장기는 계속 망가진다. 당뇨 환자 당뇨약 먹으면서 당 수치 정상인 거, 고지혈증 환자 혈전용해제 먹으면서 정상인 거 아무 의미 없다. 진행 속도만 늦추는 거죠. 그렇지. 그걸 먹으면서도 장기는 계속 망가져.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방송 나올 때 고지혈증 그 혈전용해제 오래 먹은 사람들이 35%에서 50%가 심부전증이 빨리 온다. 왜냐 그걸 먹고 있는 동안도 계속 망가지는 거라. 본질적으로 장기 기능 자체를 태어날 때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 방법을 모르는 거라. 왜 모르냐? 왜 망가졌는지를 모르니까. 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죠. 없다고 생각. 근데 없다고 생각하는 게 왜 없다고 생각했냐? 내가 물어보면 우리 몸이 세포 분열해야 하네. 하지. 영양 공급 안 돼도 세포 분열할까? 모든 영양분이 500가지, 1000가지가 돼도 혈액을 통해서만 공급된다. 아니라 답변 못하지 않느냐 그 얘기라. 근데 혈관이 막히면 공급되겠느냐.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세포 분열이 안 일어나. 뇌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라. 그래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난번에 그러니까 정주 중의학대학교에서 학술대회 하는데 논문 써달라고 해서 내가 기존에 있는 거 정리해서 뇌질환 정리해 놓은 거라. 뇌질환 하나만. 여기 거기 논문집에 실린 거하고 똑같아. 거기는 이제 내가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그쪽에다 주는데 그게 알고 보면은 내가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인체의 병을 고치는 방법 자체가 어려워서 안 낫는 게 아니고 잘못된 방법으로 하니까 병이 안 고쳐진다는 거라. 혈관이 막힌 거 순환기 말 그대로 피가 못 돌아서 오는 병인데 혈관이 막힌 거를 그대로 두고 고치려고 하니까 병이 안 낫는 거지. 막힌 건 녹여서 빼내고 다시 안 만들어지게 해주는 생각은 왜 발상을 못 하냐는 거다. 뭐 공황장애, 혈순증, 내가 혈순증 그랬잖아. 그거 위장병보다도 빨리 낫는 병을 거기다 관 넣고 스프링 집어넣어. 저 한심한 놈들 그러잖아. 이게 내가 고치는 방법을 모르고 내가 해도 안 났으면 짜증이 안 나는데 그러잖아요. 병원에서 심장 관상동맥에다 스프링 넣는다고 심장 고쳐줘서 고지혈증이 혈질이 맑아질까? 진행 속도만 늦추는 거죠. 원인은 아니고. 그러면 이제 사회무역을 하시면서 에피소드라는 게 한 가지만 정리해 주시면. 근데 에피소드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옛날에 자주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병이 피부병이다 그래.
왜 피부병이라고 얘기하냐면 고혈압이나 당뇨나 뇌경색이나 간경화, 암을 고쳐줘도 본인이 안 나섰다고 하면 내가 방법이 없어. 그게 있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거니까. 근데 피부병은 눈에 보이니까 나서놓고 안 나섰다 소리 못 하거든. 그런데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피부병이나 이런 흉터 같은 건 수술을 해야 없어지는 건 줄 아는데 내 말 강의 테이프 들어봐. 물사마귀, 사마귀, 쥐젖, 서해라면 지가 저절로 떨어진다. 세포 분열시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번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암을 얘기할 때 그러거든. 암세포는 원래 종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정상세포는 45일에 세포 분열을 하는데 암세포는 열흘만 해도 3일만 해도 일주일만 해도 분열이야. 세포 속도가 빠를수록 그게 악성 종양, 급성암이거든. 예. 근데 이놈들이 산도가 높을수록 분열 속도가 빨라. 산도가 낮을수록 분열 속도가 느리고요. 그런데 나도 맨 처음에 암을 연구할 때 처음에는 암세포를 죽이는 쪽으로 연구를 했어. 내가 공부를 의문을 풀 때. 근데 아무리 풀어도 이건 죽이는 쪽으로는 해답이 없어. 왜 없느냐? 암세포하고 정상세포하고 생명의 논리로 따져보면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미쳤고 한 사람은 안 미쳤어. 똑같은 약을 먹여서 미친 놈만 죽고 안 미친 사람 안 죽는 약 만들 수 있을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해답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암이 생긴 원인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암을 놔두고 원인만 없으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데 의문을 갖겠죠. 근데 사람이 어떤 사람은 50도 못 살고 죽고 보통 평균 80도 사는데 가끔은 100살 넘게 사는 사람이 있어. 이 말은 암세포도 정상세포보다는 수명이 길어도 수명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암세포가 안 만들어지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 새로운 암세포만 못 만들어지게 하면 기존의 암세포는 수명이 다한 놈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암세포가 분열만 못하게 막아주냐. 그래서 내가 암 수술하라고 하면 어떻게 권하는 줄 알아? 내가 옛날에 암을 내 손으로 많이 치료할 때 이제 피부암이나 유방암 같은 건 밖에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 치료할 때 이제 눈으로 보면서 치료하니까 이게 실험하기가 참 편해. 이게 암세포가 여기 있으면 여기는 빛깔이 약간 푸르스름해. 네, 맞아요. 예, 푸르스름하고 요 밖에 빨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암세포가 분열을 하고 요 바깥색이 빨간 게 파래지면서 암세포가 나오고 또 요 밖에치가 빨개져. 그게 이제 예, 그러면서 옆으로 네, 생강처럼 그렇죠. 커진다는 얘기라. 그렇죠. 근데 이게 강산을 해독해주고 핏기를 열어줘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빨간색 있는 부분이 이렇게 오므라들어 없어져 버려. 이 푸른 부분만 남고. 그래서 사회를 해보면 이 핵심 부분의 어혈이 핏길이 열리면 저절로 없어지고 너무 이제 이것이 안 빠져나올 정도면 잘라내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푸른 부분에 있는 암만 잘라내고 나머지 놔두라고 얘기라. 우리 방법으로 재발 안 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내가 한마디 꼭 해줘. 하기 전에 강산 해독제나 여기서 이제 그 진액이나 이런 걸 먹고 일주일은 먹고 가도 수술하고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그럼 의사가 100% 똑같은 얘기 할 거다. 어떤 얘기를 해주냐. 다른 환자에 비해서 수술의 그 복원이 월등하게 빠르게 회복되는 거다. 왜 그러느냐. 피를 맑게 해주니까. 충분히 그러면 암세포가 이것만 떼어내고 이 주변을 그러니까 혈질이 강산성화돼서 암이 생긴다고 그러면 핏기를 열어서 이렇게 고인물은 흐르게 하면 맑아진다는 거라. 그래서 이 정리되어 있잖아. 흐르는 피를 맑게 유지하는 건 심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결정을 하고 부분적으로 산도가 높은 건 혈관이 막힌 시간이 말해준다. 네. 그럼 흐르는 피는 심장과 간을 회복시켜서 정상화시켜야 되고 피를 맑게 해도 혈관이 막힌 데는 맑은 혈액이 못 들어가니까 혈관을 막고 있는 그 혈전 어혈을 녹여서 빼내야 맑은 피나 해독제나 그리 들어가기 때문에 사혈은 필수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고. 공부 많이 했네. 그래서 암세포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포가 분열만 못하게 해주면 내버려둬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진다. 자, 그래서 그 피부병이나 그 피부병이 피부병도 피부병이 막 하얗게 뻘겋게 다 덮여 있어도 이게 뭐냐, 영양 공급을 해주면 병들고 노후 세포는 세포 분열을 떨어져 나가고 새로 건강한 정상 세포가 그 자리를 메우니까. 그 내가 사혈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하거든. 사혈도 침을 한 번 찌르면 염증이 생기는데 1000번을 찌르면 염증이 안 생긴다. 왜 그러느냐? 자극을 주면 우리 몸에 항체들이 먹을 거 있는 줄 알고 그게 다 모여들어. 그래서 안위로 승할 수가 없어. 그러고 어혈을 빼내면 침으로 쫓은 자국이 1000번, 10,000번이 돼도 그 파괴된 세포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야 돼. 정상 세포가 그 자리를 바꾸기 때문에 흉터가 안 남는 게 정상이라는 거라. 그러면 피부암 같은 것도 그러면 피부암은 이제 비교적 그러니까 치료 효능이 높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사혈은 배를 째고 안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적구가 있고 간접구가 있어. 무슨 얘기냐 하면 피끼를 직접 우리 외부에서 빼서 열어줘서 피가 돌아서 온도가 높아져서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신경선 뇌파, 이것도 내가 뇌파 질환을 두 가지로 여기 보면 두 가지로 분류해놨거든. 신경선을 통해서 뇌파도 하고 정보도 주고받는데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지면 뇌파가 누수되면 뇌계리, 근육 신경마비처럼 팔다리 힘이 빠지고, 이게 장기와 연결되면 장기가 기능이 떨어지고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는 쪽으로 작용하고, 합선을 일으키면은 틱장애처럼 원하지 않는 움직임, 알츠하이머처럼 이런 장애가 온다는 거라. 그러면 우리 몸에 전체에 있는 신경선이 덮인 데가 어느 부위에 신경선이 벗겨졌나 이걸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신경선 배치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어혈이 쌓였다. 그럼 왜 쌓였는가를 알아야 돼. 그래, 이거를 계속 하다가 27년 동안, 이제 말로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명상으로 하면 빨라. 생각으로 하면. 근데 지나고 보면 나는 팔자야. 집안 매력이. 혹시 김일보 할아버지라고 아시는가? 김일보. 그분하고 어떻게 되시나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하고 의형제지. 우리 친할아버지가 그분 제자로 있었고. 우리 주변에서는 다 그분의, 내가 생김새나 뭐나 그분의 후신이라고 생각해요. 집안 내력이 아니라 나는 생각을 하면 나도 내 생각이 어디에서 오는 줄을 몰라. 의문을 던지면 계속 풀어져. 그 피를 받으셨나요? 그렇게 되셨어요? 친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니, 외가 쪽으로. 외가 쪽으로? 네, 외할아버지의 의형제 맺었어요. 의형제인데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김일보 할아버지 제자로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 옛날에 그 이제 그 가나 공부하면서 이렇게 되게 이제 그 녹서 들어가면은 그래서 집안 우리 주변에서는 나를 나이로 대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건 그런 거 후신이라고. 그럼 나이를 공개 못하는 최초 이제 제가 되실 때가 그 사연이죠. 그리고요, 사열요법이란 말을 언제부터 사용하시게 됐나요? 그때 좀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닌가요? 많이 길어지죠. 괜찮아. 그러니까 부항기로 이제 피를 빼면서 이거 내가 이제 책을 쓰려니까 지금부터 해트로 따지면 한 27년 정도 됐을 거라. 27년 좀 넘어질 수도 있고. 그 부항, 그러면 그 부항이라는 그게 다들 명인 네, 원래는 그게 이제 건부항용으로 그게 나와 있던 거라. 그 부항기가. 내가 이제 그게 사용하기가 편하니까 원래 그 건부항이라고 이렇게 피 뻘겋게 이렇게 암만 걸어놓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어혈을 빼려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기구 이제 그걸 이용했고, 이제 우리가 막히는 혈자리 위치가 전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변형시켜서 불로 구워가지고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같은 부항기를 만들어냈지.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한면에 쓰는 그 부항기가 그러니까 최초에 그 변형된 부항기는 내가 만들었다고 보면 돼. 그러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처음에 동그라미 그냥 숯부항은 원래 있던 거고, 예. 그거를 이제 변형시켜서 사혈을 하려니까
그게 맞게 변형이 돼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내가 녹이고 깎아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금형을 떠가지고 이제 만들고 세월이 가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만들어내는데 그게 실용신안인가 보면 다 내 앞으로 돼 있어, 그게. 실제 내가 만들어냈어, 그런 보안기들. 침도 그렇고. 원래 일구침은 피검사 하려고 하나는 나와 있었고, 근데 우리 보면 재밌어. 그러네요. 10군데 통증이 와도 강한 통증 하나밖에는 못 때려쳐, 뇌가. 그러면 침을 한 번씩 찔러나, 4개를 한꺼번에 찔러나, 통증은 하나 찔르는 건 똑같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2구에서부터 4구까지 내가 그걸 만들어낸 거고.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게 이제 벌초시켜서 이제 오염 방식으로 딴짓을 만들어서 이렇게 납품하는 식으로. 혹시 사열 치료도 봉사하신 적이 있으세요? 봉사. 봉사. 나는 이제 내가 나갈 수 없으니까 남을 시켜서 해요. 예, 제자분들. 제가 시켜서 하는데, 내가 맨 처음에 사회적보니까 어떻게 보급해야 될까 뜻을 두고 한 게, 내 처음에 뜻은 뭐냐면 병이 온 다음에 고치는 거는 예방을 하면 큰 돈 안 들어간다. 그래서 전 국민의 한 가족에 한 명만 이걸 가르쳐 놓으면 얼마든지 큰 돈 안 들어가고 예방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기존 마인드로 서가지고 어느 부위에다 보급하면 빠를까 생각하다 보니까 제일 초치의 시발점은 농협의 분여부장이었어. 지금 경진, 분여부장. 말하자면 이렇게 발이 넓으니까. 근데 우연하게 이 분여부장이 지방간하고 간염하고 고혈압,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검진을 받으면 그래 얼굴이 피끼리 터져갖고 빨간이 이래. 그래서 내가 제안을 했지. 내가 당신 병을 공짜로 고쳐줄 테니까 병이 났으면 내가 시키는 일 하겠냐. 이걸 교육을 해가지고 주변에 널리 알려라. 농협을 통해서 전국 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병만 났으면 자기가 그 활동을 하겠다는 거다. 근데 봉사는 따로 직접 회사가 없고 그냥 개별로 대리점별로 다녀. 개인적으로 그거를 이제 나는 외출을 안 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그러면 그 사회요법이랑 관련 단체가 있나요? 지금 내가 이제 운영하는 뭐 단체라고 하기보다는 이걸 이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제 내역을 좀 알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 맨 처음에는 내가 책에도 보면 처음 출간할 줄 알지만 사진도 요만하게 해서 나를 몰라보게 하고 내 사진도 안 넣었었어.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나가는 게 싫어져. 인적관계를 내가 명함과 전화기를 안 갖는다는 건 인적관계를 안 맺었다는 얘기라. 근데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있어. 뭐냐면 내가 이런 공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 아무 편하자고 산속에서 도 닦는다고 들어앉아 있으면 뭔가 하늘서 나한테 이런 공부를 줄 때는 드리는 일을 하라고 줬는데 마음이 안 편한 거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제자를 길러내서 제자를 통해서 뒤에서 조종하면서 이걸 가르치려고 학회를 만들어줬어요. 네, 그래서 내가 뒤에 자금서부터 모든 비용을 대주면서 했는데 이놈들이 내 걸 이용해서 전부 돈을 벌려고 하지 내 뜻하고는 전 어긋나. 처음 시작은 중국도 쉽게 얘기하면 몽골 의사들을 정부에서 보내주면 의사들을 교육해서 내가 보내주면 감사패도 오고 할 정도로 됐는데 강사들을 파견을 하니까 이놈들이 이름 바꿔갖고 짓거라고 그래. 유원군이 내가 고발을 당한 게 그렇게 당한 거 아니야. 제자들이 전부 다. 그래서 내가 표면에 안 나설 수가 없었지.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산속에서 그냥 강사 교육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니 3급, 2급, 1급을 배우는데 2년 과정이다. 2년을 배워서 1급에 합격을 해야 여기 나한테 와서 교육을 받을 자격이 주어져. 그러니까 3급, 2급, 1급은 중국서도 3급, 2급, 1급까지는 중국서 해도 마지막 그러니까 박사 과정, 최종 과정은 중국서 교육을 받아도 마지막은 여기서 하거든. 여기 와서. 그러니까 태권도처럼 어디에서 배워도 단을 따로 올라면 와야 되지. 내가 만들어낸 학문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예, 모두가 점검을 마지막에 최종 공부는 여기 와서. 그러니까 기초는 밖에서 배우고요. 단체를 그러니까 그런 일로 만들지 않는
그래서 단체를 안 만들어요. 혹시 수상 경력 뭐 수상이라 그래서 뭐 그건 나중에 더 음. 알겠지만 이게 내가 면허가 없는 사람이라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 중국 뭐 소림사 전통어학회 고문이라든가 천진대학교 뭐 고문, 교재 편찬위원 뭐 그런 거 뭐 감사패 이런 건 있어도 수상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지. 내 공부. 그래서 지금 이게 보도도 이렇게 자료를 다 보면 생각합니다. 근데 중국 관련해서 공부 많이 했는데 대한민국은 몇 년도에 되셨어요? 아마 거기 여기서 나는 그게 좀 관심이 없어갖고 그러면 이제 그 부담이게 자료는 달라면 다 있을 거다. 그리고 책도 그냥 부담이게 어떻게 거기 있으면 거기 다 아마 그동안에 써놓은 책들이 뭐 1, 2, 3권 문제집, 시험 문제집, 뭐 논문집 서울역법을 하시면서 후회 가끔 하죠. 가끔 해요. 가끔 이게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배반감을 너무 많이 느껴요.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시비 걸어가고 돈 좀 우려내려고 하고 협박하고 고발하는 사람들. 어딘지 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런 거 보면 내가 이걸 굳이 해야 되냐 하는 생각이 종종 들고, 근데 이제 그런 걸 이길 수 있는 힘들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중국 가면 보람을 느껴요. 중국은 팬사인회 할 정도잖아요. 인터넷 동영상 올려놓은 거 봐요. 활동하는 거 보면은 호텔서부터 그렇게 내가 그래도 그걸 보면서 내가 한마디 지적해 주는 게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걸 해준다고 그걸 보지 말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 손으로 사열해 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이걸 풀어나가라는 거야. 내 손으로 사열해 준 사람 한 명도 없다. 뭐냐면 나는 사열요법을 중국에다가 보급을 해줬는데 자기들이 배워서 해보고 좋아지니까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고, 그 호텔을 빌려가고 팬사인회로 환영 행사를 무대를 꾸며서 해주고 하는 거지. 내 손으로 직접 치료해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야. 내 의술만 중국에다 전파해줘. 그러니까 중국은 가면 이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런 좋은 공부를 중국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급해줘서 너무 고맙다. 본인들 입으로도 그랬어요. 써주면 이건 왕에다 하는 대접을 해주는 거다 할 정도로 본인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드셔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우리나라는 보면, 그러니까 내가 한국어 지금 정 안 든다고 그러잖아. 내가 이 일하면서 고발을 총 16번인가 당했더라고요. 검경에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를 받는 데까지 4년 동안 60번 불려다녔어요. 세무조사를 3번 당했고, 식품회사 특구먼 와서 뒤져. 그러니까 거기서 안 말려들으려고 하면 3번 당했죠. 그러니까 그냥 고발만 하면 와서 그냥 자기들은 고발했으니까 조사하겠다는 거라. 그러니 마음이 어떻겠어. 그런 일 당하면 참. 그만 두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가보면은 실제 내가 중국 가서 이제 느끼는 건, 보람 느끼는 건 뭐냐가 하면은 생명의 은인이라고 나를 보기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와서 무조건 절한다고 와서 처음 보는데 와서 그냥 아무 데고 길바닥에서도 절을 해. 왜냐하면 내 의술 위해서 자기 죽을 사람 살렸다고. 그런 거 보면서 아 그래도 내가 이 땅에 와서 끓이는 일은 하고 갔구나. 그러니까 하나 얻으니까 하나 잃는 거지 뭐. 그러면 한도 그만두고 싶었던 그런. 근데 이제 나는 그 이제 그만두고 싶었다는 것보다는 나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제 강의 테이프 보면 얘기하지만 어떤 일을 해도 목적을 정해놓고 하라는 거라. 그래서 나는 내가 활동을 안 해도 내 학문이 전 세계에 보급될 수 있는 틀까지 만들어주는 데까지가 내가 할 일이고, 그 이유는 내가 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틀이 95%는 완성됐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걸 손 놓고 조용히 들어가서 이제 공부만 하는 이제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내 삶을 살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모든 걸 돌아가는 시스템을.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후회하는 적은 있어도
그냥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없어요. 안 되겠지.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내가 하는 게 목표였는데 근 27년 동안을 그러니까 세 번째 재판 받을 때 판사한테 누구 시켜서 그런 연락이 왔더라고요. 의사들이 자꾸 이제 나를 구속시키라고 하니까 압력이 들어오니까 구속은 시켜야 되겠는데 내용을 보니까 구속시킬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건의가 들어왔느냐.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이걸 안 하겠다고 사유서를 써가지고 보내주면 구속은 면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 맞더라. 그렇게 건의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딱 고민하는데 내가 그까니까 구속 두려워서 지금까지 한 일을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내 인생 헛살은 거 아니냐 그 얘기라 해요. 이걸로 일생을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만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그래서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잘못되라면 법대로 해라. 그리고 대법원까지 싸우다 보니까 4년을 싸웠죠. 근데 그때 그게 몇 년도 지금부터 한 7, 8년 전쯤 안 됐을까? 그게 4년 동안 4년 동안 내 60번 불려다녔어, 검증.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한의학교에서 고발은 안 해. 그 판결 받고. 한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가는 이제 무면허 의뢰 행위라고 하는 데서 그쪽에서 하길래 내가 이제 따지고 뭐 항소한 거 그거지. 국민이 자기 건강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올바르다고 하는 거 배워서 자기가 하는 것도 무면허 의뢰 행위고 불법이냐. 그럼 그거 아닌 걸 하라고 가르쳤다 내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교사로 몰더라고. 이걸 가르쳐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면허 의뢰 행위를 하니까 교사라는 거라요. 그래서 내가 그걸 그렇게 반론했어요. 태권도 관장이 국민 건강에 살으라고 태권도 가르쳐놨는데 그 태권도 배우는 그 태권도 실력으로 강도지 됐으면 태권도 관장 책임이냐 그놈 책임이냐 할 말 없잖아. 그래서 내가 가르친 건 앞부분은 본인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뒤에 안 닿는 부분은 내가 네 해줄게 네가 나 해줘라고 하면 내가 나 한 거지 남 치료해준 거 아니다. 그거 인정받아서 명예훼손 부분만 그 유흥군 그놈 이제 공개적으로 내가 신문이니 뭐니 항변해서 거론했다가 명예훼손 부분만 벌금 그때 30인가 50만 원인가 물고 나머지 부분은 다 무죄 받아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의학에서도 이제 요즘은 옛날하고는 좀 바뀌었어요. 요즘은 본인들도 이거 인정할 현재는 양의사들도 대리점에서 상당히 아니 이번 얘기 들어보면 한 7명 정도 배우더라고요. 또 한의사들도 자기가 병원 원장이라고 하면서 이거 인정하고 자기도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식들 제자로 받아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문제는 이게 정부 차원에서 한의학회 차원에서 이걸 안 하면 개인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게만 해주면 내가 기존에 있는 모든 처방학을 기존 한의사와 대학을 통해서 내가 100% 다 공개하겠다는 거라. 여기서 또 안 하는 걸 원하면 여기서 안 만들고 나는 교육만 하겠다는 얘기라. 내가 이걸 만들어 갖고 팔면 물건 팔아먹기 위해서 이 일하느냐 오해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생산하는 제품을 안 하고 기존 한의사들이 이걸 하게끔 내가 할 테니까 내가 이걸 합법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만 당신들 나는 못 만드니까 당신들이 만들어 달라는 거다. 나는 여기서 교육만 해줄 테니까 그러면 이 만드는 비법을 기존 한의사들한테 당신들이 이걸 처방을 해서 만들게끔 내가 해주겠다는 얘기다. 100% 다 공개를 했어요. 내가 유일하게 공개를 안 한다고 한 게 하나 있어. 여기 이제 내 뒤에 산에서 뒷바라지 하는 사람 먹고 살으라고 옛날에 내가 환자를 치료해보다 보니까 우울증 환자들, 공황장애 환자들이 많더라고. 맞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우울증 환자를 하나를 치료를 해주면 우울증 환자만 계속 모여들어. 근데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은 부모의 기대는 많은데 공부가 못 따라가는 거다. 그래갖고 우울증이 오다 보니까 육체적 병은 고쳐줄 수 있는데 대학에 합격이 안 되면 다시 또 반복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공부를 잘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을 풀어보니까 그거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를 잘하려고 하면은
뇌세포가 계속 분열을 해서 공태표를 만들어줘야 돼. 예. 근데 뇌세포가 분열이 안 되면 책을 읽으면 한 장 넘기면 지워지고 하기 때문에 뇌기 연결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뇌가 이 지방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뇌 쪽으로 들어가는 그 혈관이 빨간 피가 도는 데가 있고 거기서 지방 단백질만 운반 통로가 거기서 이게 단백질이 응고돼 버리면 뇌세포가 분열이 안 일어나는 거라. 아, 요걸 녹여서 빼내서 피를 돌게 해서 뇌세포 분열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면 공부 잘하게 할 수 있겠다. 그래갖고 10대, 20대에서 50대까지 실험을 해봤는데 본인한테 다 인정받았어. 그래서 요때 할 수 있는 그 처방전을 만들려고 20년 전에 해놓은 얘기를 시설이 없어갖고 앞으로 한 2달 후에 나올 거라. 그게. 근데 내가 그것만 공개 안 한다. 근데 이제 그게 치매 치료, 자폐 치료에 원래 목적은 공부 못하는 애들 뭐냐고 하면 이제 공부 뭐 병 고치는 거에 내가 공개할 필요가 있지만 요즘 뭐 아이들 공부만 잘한다고 하면 돈 얼마든지 쓰고 할 부모들 많잖아. 그럼 나도 뭔가 경제가 있어야 내 밑에서 지금 직원이 우리가 25명이나 되는데 그래서 그것만큼은 내가 한 식구들 먹고 살게 공개를 안 하지만 나머지는 내가 다 공개하겠다. 우리 직원한테도 딱 발표해놔. 나는 어차피 학문을 남기고 싶어 하는 거니까 환자를 고치기 위한 처방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 100% 공개하고 유일하게 하나만. 그러면 그게 치매 치료도 된다는 얘기가 엄청난 건데. 이렇게 현대학에 보면 그게 어려워도 내 눈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 병이 왜 오는지 모르고 고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보면은 그게 난치병이지만 병이 왜 오고 어떻게 하면 낫는 걸 아는 사람 눈으로 보면 세미나 지금 내가 중국 다니면서 하는 건 다 세미나지 뭐. 중국에서만 하시고 아, 작년 그 지난 한 해도 네 번 갔다 왔어. 그럼. 그러니까 1년에 평균 3번을 갔다 와서 23년 동안 갔다 왔으니까 대충 횟수가 나오고 있지. 국내에서는 이제 가끔 특강은 나가요. 대학에. 예전에는 초창기에 이제 의사들 공격이 없을 적에는 평생교육 시설이지만 51개 대학에서 이 공부를 가르쳤어요. 초창기에. 근데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한의사들은 이제 고발하고 일하는 말이 그게 싹 없어졌지. 하나하나 시작되는 거. 예, 지금 조금 늘어나는데 예전에는 대학교만 해도 51개인가 53개 대학에서 평생교육 시설 그래서 이걸 교육을 했지. 아니,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했지. 군부대, 심지어 내가 검찰서도 검찰에 가서도 가서 교육하고 오고, 군부대도 경찰서고 소방서고 대학교 뭐 안 다니는 데가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제 나는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이게 있어요. 내가 밖에 나가서 설치면 우리 제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 그래서 얼굴 마담으로 특강하는 건 해도 교육은 안 해. 사람 모아주면 돼. 지금 제자들이 많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설 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하면 나는 얼굴 마담 노릇을 해야지 내가 세부적인 교육을 하면 안 된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피라미드 구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자기 가족들 건강만 지키려고 하면 하루 3시간씩 열이틀만 배우면 돼. 자기 가족들 나는 이거 배워서 이걸 믿고 내 가족들 건강만 지키겠다 이러면 하루 3시간씩 열이틀만 배우면 되고 나도 이걸 배워서 남을 가르치겠다. 그러면 이제 강사 자격까지 들어오려고 하면 2년 배워야 돼. 그런 교육을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하고 다 하지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동호회에서 하지. 이걸 막으니까 동호회 모임으로. 동호회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아니 그러니까 내 제자들이 가르쳐서 동호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대리점장들은 이제 두 부류가 있어요. 그냥 물건만 파는 대리점도 있고. 예, 그런 물건만 팔겠다고 하는 대리점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은 교육을 못해. 교육까지 하려고 하면은 이제 강사 교육까지 마쳐야 돼.
동호회에서 교육을 시키고 계시잖아요. 동호회가 지금 내가 피라미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동호회에서 쉽게 해서 이제 3개월 교육 받으면 이제 시험 봐서 합격을 해야 또 2급 시험 보고 그게 전국적으로 있나요? 전국적으로 있죠. 중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도 동호회 있고. 몇 개나 있나요? 우리나라에? 지금 정확히는 나도 그러면 잘 모르는데 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거 이제 네. 부장님께 여쭤보고 아니, 그 사연료법과 명의님들은 지금 가족분들도 계시잖아요. 나는 자식이 없어. 있으면 내일 못한다고 생각해서 나는 이렇게 성도 아니고 속도 아니라고 그러잖아. 왜냐면 뭔가 뜻있는 일을 하려고 하면 자녀가 있으면 못해. 내가 이거 하려고 하면 지가 지려고 할 거 아니야. 나는 내가 뭔가 뜻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나는 뭐냐면 내 공부가 인류 그 의학 발전에 도움이 되게끔 틀을 마련해주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거지. 내가 밥만 먹고 살려고 하면 이거 집어던지면 제일 편하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가장 단순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누가 나를 이제 보자 해줘야 내가 이 일을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질문이 이제 그 마지막 5%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제 사이버 대학. 거예요. 그래서 영상은 이미 녹화가 다 끝났고 지금 중국어 번역과 더빙 지금 시작 들어가서 하고 있고 그래서 세계 각국어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러시아 저쪽에 뭐 사우디, 중동, 일본, 홍콩 세계 각국에 이게 번져 나갔는데 내가 외국어를 모르니까 그 깊이 있는 공부를 못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세계 각국어로 더빙을 해가지고 사이버 대학만 해놓으면 내가 굳이 나설 필요도 없잖아. 지금 여기 강사 교육도 80%는 영상 들어주고 20%만 내 육성 강의야. 그러면 또 정부나 그 지방 자치단체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요. 이제 방해만 안 하면 방해를 하지 말라. 방해만 안 하면 내 능력 갖고 하고 요즘은 이제 여기 금산에서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도와주는 편이라. 이제 금산에도 좀 그래도 우호적으로 내 뜻도 전달됐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실제 도와줘도 정부에서 할 일은 내가 합법적으로 이걸 가르칠 수 있게 인정만 해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처방 기존 한의사 대학에다가 이거를 교육을 해서 100% 다 공개해주면 내 공부 가지고 니네들이 처방하고 니네들이 돈 벌고 사는 거라. 나는 공부를 남겨놓는 게 목적이니까. 그 대신 나도 다니면 옆에 말하자면 내가 홍문이가 좀 무거워요. 중국 가도 꼭 5명이 가거든. 왜냐면 이거 내가 지금까지 내가 녹화해 놓은 거 강의해 놓은 게 25년 동안 대중 앞에서 이렇게 강의한 건 이렇게 100% 다 녹화돼 있어. 왜냐면 그거 가지고 이 다음에 나 연구할 때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은 100%다 녹화해 있다고 그러거든.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해볼게요. 지금 동호분들에서 사연했고 그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서 주의 당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응은 지금 현재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대응이라고 하는 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면 이제 대응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제 주의를 주는 건 뭐냐고 하면은 절대 돈 받고 남 사회해주지 말고 자기 스스로 사회할 수 있도록 교육만 해주라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방금 얘기한 게 핵심이 그거란 말이에요. 국민이 자기 건강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배워서 앞부분은 내가 하고 뒤에 안 나는 부분은 서로 파트너 정해서 내가 네 해줄게 네가 나 해줘라 하면은 누구도 피해 안 입히고 할 수 있다는 거라. 그래서 일반 대중한테는 질병을 예방하고 이제 간단한 증세 고치는 거를 내가 교육을 하고 이제 의학계에다가는 난치병 환자도 치료하는 거를 지금 교육하고 이렇게 투탭으로 나가고 있어요. 내 뜻도 그렇고. 이렇게 처방하고 이런 건 전문적인 의사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놔두고 있지. 내가 쉬운 얘기하면 이해할 거거든. 병원의 의사들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약들 만드는 방법 다 알아야 될까? 사용 방법만 알면 될까? 그래. 그럼 우리 몸에 어혈이 안 나오는 사람 뭘 먹으면 녹고 피가 부족한 사람 뭘 먹으면 되고 먹여도 피가
수치가 안 올라가는 사람 모르면 여기까지만 배워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세부적인 공부는 의사들이 하면 된다는 거라.